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설은 2월 10일입니다. 이렇게 설 명절은 매년 날짜가 바뀌지만 왜 그런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고요. 네, 설 명절 음력 1월 1일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네. 왜 음력을 쓸까 매년 바뀌는데 불편하게 이렇게 이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지금 시대에 사실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 있잖아요. 또 오늘은 왜 음력을 쓰는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1년 사절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절기로 나누는 이유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계절을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24절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익숙한데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한번 다뤄볼 건데 얼마 전에 2월 4일이 입춘이었어요. 네. 그래서 봄에 초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4절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8월 21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8월 21일이요? 뭐 대단한 날인가요? 누군가의 생일입니다. 몰라요. 저는 대단한 사람의 생일인 건 모르겠고 제 생일은 맞아요.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1821년 김대건 신부님 생신을 네. 생각하기도 했고 우리 이제 수학계에서 유명한 코시 슈바르츠부 등씨의 코시의 생일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또 조덕배 선생님의 생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네. 우리 진행자님의 전주리 아나운서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일 혹시 챙기십니까? 그렇죠. 챙기긴 챙기죠. 네. 왜 챙길까요? 이게 사실 궁금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궁금했어요. 생일을 왜 챙길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챙길 거예요. 그 네. 마음은 알겠는데 작년 23년 8월 21일이랑 네. 올해 24년 8월 21일에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우리가 딱 그날을 챙길까요?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축하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태어난 걸 축하할 때 왜 하필이면 그날일 거냐? 왜 날짜가 같은 날 그걸 하게 되느냐? 네. 날짜 같으니까요. 8월 21일이니까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근본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왜 1년이 365일이어서 왜 365일이 지나면 같은 날짜가 되고 네. 우린 그 날짜를 챙기는가가 질문인 거예요. 왜 1년이 365일일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죠. 네네. 그래서 날짜, 월일이 같으면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이 바라볼 때 지구가 딱 그 위치에 있게 돼요. 네. 그럼 생각해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인 거고 그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365일인 건데 네. 작년 8월 21일 즈음에 태양 기준으로 지구가 딱 있던 위치가 있었어요. 네. 그럼 올해 8월 21일이 되면 또 지구가 태양 기준으로 한 그쯤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주변에서 네. 이제 사랑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게 좀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헷갈리긴 헷갈려요. 태양 기준으로 지구가 그 위치에 있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길래 그걸 축하할까? 네. 그리고 태양도 사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주 그쵸. 공간 전체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너무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어쨌든 지금 말한 이 부분이 뭐냐면 양력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어디 있는가 날짜를 만들어낸 것이 그 양력인 건데 우리는 양력 말고 설, 추석 네. 이런 것들은 다른 달력을 세게 되죠. 그러니까요. 설, 추석 모두 음력으로 세는 거잖아요. 근데 음력은 어떻게 만든 걸까요? 달을 보고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음력을 가지고 네. 뭐 정월 초하루가 어떻게 되고 대보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달은 보면 딱 보여요. 달이 차고 지는 것을 보다 보면 네. 한 15일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네? 또 15일 정도 지나니까 뭐 보름이 됐다가 금음이 됐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달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름이 2번 지났다. 달이 생겼다가 없어진 것이 한 3번 정도 지났다. 이걸 가지고 뭔가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인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게 하필이면요. 30일이면 좋은데 29.5일입니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부터 다른 보름까지가 29.5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날짜 계산을 하긴 하되 한 번은 한 달을 29일로 그 다음 달은 30일로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는 29.5일이 딱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현대에도 이제 와서 달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을 수 있는데 현대에도 달을 가지고 하는 음력이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업하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 물때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조수간만이 왔다 갔다 하는 밀물과 썰물 물때는요. 태양이 영향을 주는 것보다 달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보름 그 즈음이 되게 되면 이 간만의 차가 되게 높아지는 거고 네. 이게 나중에 금음달 정도 되면 좀 금음달도 큽니다. 네. 네, 한 반달 정도 됐을 때 4년달 하열달 정도 됐을 때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달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이 있으면요. 별을 못 봐요. 별빛의 달이 관측이. 너무 밝아서 맞아요. 안 보이잖아요. 정말 보름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가끔 보면 눈이 시리게 밝을 때도 있고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으면 굉장히 그분은 행운인 것 같아요. 달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나요. 보름은 엄청나게 밝거든요. 네. 그래서 천체 관측을 하는 분들도 사실 달의 형태가 어떤지 이런 위상 변화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이 29.5일이 되도록 하면 날짜를 보고 뭐 달의 형태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날짜와는 맞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을 기준으로 이게 한 달을 만들어 놓게 되면 오차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뭐 몇 달 정도 지나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아예 여름이랑 겨울이 바뀌어 버립니다. 8월 달이 겨울이 되고 1월 달이 여름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누적된 오차를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이걸 윤달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윤년과 좀 다른 개념인데 양력도 마찬가지죠. 지구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이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그게 아니고 360.24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되면 하루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년, 200년, 300년 지나게 되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2월 달에 하루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때가 생일이면 이제 4년에 한 번씩밖에 생일 파티를 못하는 게 되는 건데 네. 음력의 경우에는 오차가 좀 커요. 1년 12달을 해봤자 354일입니다. 365일이 되어야 되는데 354일밖에 안 되니까 1년에 11일씩 계속 누적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가요. 그리고 윤달은 아예 윤달이 있는 해는요. 네. 1년이 12개월이 아니고 13개월입니다. 한 달이 통째로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윤년이라면 올해처럼 2월 29일이 있는 해를 말하는 걸 텐데요. 네. 근데 왜 4년에 한 번 하루를 늘리는 게 하필 2월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전통이에요. 뒤도 나오겠지만 이건 모두 약속이거든요. 네. 그런데 1년의 시작을 언제로 볼 거냐. 겨울인 것 같아요? 봄인 것 같아요? 겨울과 봄 사이? 봄 사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1년의 시작을 봄으로 보게 되면 네. 3월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는 건데 네. 로마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원래부터 3월부터 31일, 30일, 31일, 30일 이렇게 3월은 31일까지, 4월은 30일까지, 5월은 31일까지 이렇게 쭉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365일을 맞추려면 2월 달이 되면 하루가 모자릅니다. 네. 그래서 30일을 못하고 29일을 만들었었어요. 2월은 모자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8월에 태어났거든요. 아니 내 생일이 왜 30일까지밖에 없어. 나도 31일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해갖고 하루를 늘려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월 달이 2월에서 29일밖에 없었던 거 하루를 빼갖고 와서 네. 거기가 이제 28일이 돼버린 거죠. 여긴 모자는 마지막은 항상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마지막은 좀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럼 흔히 말하는 24절기, 뭐 입춘이나 춘분, 하지, 동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음력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핵심 중에 네. 하나인데 이거는 아닙니다. 하지는 우리가 배우기로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때가 하지고요. 네.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네. 이건 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해가 길고 낮이 길고 밤이 길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양력이어야 됩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하지는 보통 6월 21일, 22일 이 중에 하나고요. 동지도 21일, 12월 21일, 12월 22일 이때입니다. 춘분과 추분도 보통 보면 3월 20일, 9월 22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력 기준으로 봤을 때 날짜가 고정돼 있네. 이건 양력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24절기는 전통적인 건데 왜 양력일까 네. 싶기도 하잖아요. 네. 농사 지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태양력, 양력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씨를 뿌리는 날, 추수하는 날 이런 날짜가 자칫하면 하루 이틀 때문에 농사가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이 편차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력이 정확히 말하자면요. 태음태양력이라고 해서 음력을 기준으로 하되 태양을 기준으로 한 24절기를 집어넣어서 네. 계산을 해준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어린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음력을 세고 있었으니까 음력 달력을 배포를 하되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마다 우리가 24절기를 계산해서 넣어줄게 하는 달력을 매년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태음태양력이 되는 거고요. 사실 24절기의 하나인 예를 들어보면 망종이 있어요. 까끄러기 씨 뿌리기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날은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날의 기준인 거예요. 양력으로는 6월 5일, 6월 6일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음력 달력에서는 씨를 언제 뿌려라고 하면 음력 몇 월 며칠이라고 하면 매번 달라져요. 그렇죠. 한 달씩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는 음력 날짜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24절기를 보고 해야 되니까 그 왕이 내려주는 달력을 보면 실제로 날짜는 매번 달라져 있지만 그 망종 날짜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때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 5일 전에 하던가 5일 후에 하던가 이런 식으로 개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노하우에 따라서 이걸 좀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절기가 표시되어 있는 달력은 굉장히 옛날부터 써온 거고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양력을 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양력이라는 개념을 알고 썼던 건지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우리 조상들의 천문관측 수준이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첨성대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양력을 계산하려면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정밀하게 그 각도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못했을 리가 없어요. 이걸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나오는 우리나라 고유한 역법은 세종대왕 시기에 나오는 칠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양력을 몰랐기 때문인 게 아니고요. 중국의 역서 달력을 매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칠정산은 이름이 특이한데 칠정이 뭐냐면요.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행성들과 주요한 해와 달을 칠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달력을 계산을 해서 만들려면 하늘을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 우리가 중국 달력을 받아왔느냐. 이게 해답입니다. 하늘을 매번 보고 하늘을 기록하고 때를 보고 이런 것들은 천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에 깔려있는 사상이었어요. 이건 천자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이 사대주의 이걸 떠나서 사실 동아시아의 문화가 그러했다고 한다면 네. 어떤 나라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고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는 마치 도량형을 통일 다 해놨는데 우리는 화폐 다른 거 쓰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우리 이제 미터법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왔다라는 거고요. 못해서 받아온 게 아니었던 거군요. 이걸 하는 거 추진하는 것 자체를 들키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까 걱정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을 기준으로 역법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위도 경도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칠정산을 만들었는데 칠정산은 한반도에 맞게 만들었고 관측을 아주 정밀하게 했고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다고요. 아라비아 역법이 그때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칠정산에서 1년을 365.24251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한 달은 29.5305931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쓰는 역법이랑 비교해도 수점 6자리까지 맞을 정도로 네. 아주 정밀한 역법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역법을 통해서 달력을 만든 건데 달력의 정확도가 높았다면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편리해졌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 부분도 우리의 틀을 깨는 거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해 볼 만한 건데 정확도가 높으면 뭐가 편리한가를 이제 여쭤볼 수 있어요. 네. 일식과 월식을 바르게 예측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칠정산 편찬 이전에는 세종 4년에 일식이 있었는데 예고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15분 있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식을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뜻을 봐야 되는 임금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던 그 서운관 관리한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네.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역법은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약속. 모두가 하나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네. 그럼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은 없어요. 주기가 잘 맞기만 하면 오차를 보정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한 달력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농사 지을 때는 전라도 지방과 함경도 지방에서 같은 날 파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죠. 그렇죠. 기후나.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냐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이 사실 태음태양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청나라 때 달력인 시헌력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시헌력에서는 당시 서양에서의 선교사가 와서 연구를 좀 했었던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 궤도를 도는데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을 돌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날짜 태양의 고도 변화가 속도가 달라져요. 네. 이 부분까지 다 집어넣어 놓은 것이 시헌력이고 그래서 오히려 당대 우리 조선에서는 시헌력을 처음 받아들일 때 아니 왜 24절기의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냐. 왜 여름과 겨울의 간격이 좀 다르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도입하는데 오히려 당시에 최신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입하는데 좀 망설일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던 아주 정확한 달력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음력 계산, 시헌력 계산을 보면서 너무 옛날 거야. 굉장히 과학을 모르던 시대의 달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러하진 않다라는 거죠.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을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사실 양력은 이미 알고 있었었고 네. 그래서 양력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고종황제 이후로는 우리가 양력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레고리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음력을 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헌력을 지금도 한문천군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내년이 되면 매년마다 이제 음력으로 어떻게 날짜가 된다는 걸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시헌력이 좋다면 네. 정확도가 높다면 왜 설이 항상 변하느냐 이게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약속이 돼 있냐면 음력에서는요. 11월이 동짓달이거든요. 이게 이 동짓날을 11월에 넣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 동지는 12월 22일이거든요. 네. 근데 음력에선 그걸 11월로 하도록 약속이 돼 있고 그 규칙을 우리가 존중해 주다 보니까 네. 항상 그렇게 양력과 음력을 봤을 때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확도가 높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냐? 네. 날짜가 태양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과 음력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태양을 기준으로 했었던 그 동짓날이 음력 달력 안에서 정확히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정확히 언제냐 음력 몇 월 며칠이 동지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동지에 팥죽을 먹는 전통이 있잖아요. 네. 1년 중에 가장 음기가 강한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음기가 강하다는 네.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쵸, 네.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저 네. 어렸을 때 되게 무서운 귀신 얘기들 막 공포 얘기들 좋아했었는데 네. 그때 항상 밤 12시가 되면 뭐가 나타났어요. 자정이 되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생각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동지가 되면 밤이 제일 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음기가 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뭘 먹어야 되냐면 생명력이 가득한 거. 태양을 상징하는 거. 그게 뭐냐면 생명력의 상징은 피. 붉은 거. 태양도 붉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인 팥죽을 먹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또 이때를 기점으로는 오히려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주제로 돌아가서요. 시간대를 나누는 건 정확도보다는 어쨌든 사회적 약속을 중시한 결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시차가 없어요. 표준시를 써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 서쪽에서는요. 오전 10시에 해가 뜨고요. 해가 지는 시간이 밤 10시인 겁니다.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오전 10시 해 뜬다고 하면서 항상 그 10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는 어디 기준이다? 베이징 기준이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높이 뜨는 중천으로 뜨는 남중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12시 반이에요. 12시가 아닙니다. 네. 우리의 시 자체는 사실 우리 서울이 위치한 지역보다 훨씬 더 동쪽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불편함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을 잘 지키면 표준화는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안에는 시간대를 나누는 과학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왜 서울 날짜는 매년 달라지는지 또 24절기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